예, 이제까지 있었던 정치 행사 중에서 아마 가장 말썽 많고, 말썽이라기보다 하여튼 좀, 뭐 좋은 말로는 흥미진진했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제 예측 불허야 흥미진진한데, 하여튼 심리적인 예측은 사실, 유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뭐, 객관적인, 그, 조사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국힘당 전당대회 끝나가지고 다시 화합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예, 왔습니다. 이제 같은,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직업적으로 정당 정치하는 분들은 뭐 그 필연적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와는 별도로 이제 그냥 흐름, 세상의 흐름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이제 국힘당 선거의 이제 완전 결과는, 이제 대표 선거의 결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말했었던 것 같고 후에도 말했었던, 예, 보수 이제 불태우기, 보수 괴멸, 예,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가 거의 완성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제 왜냐면은 본소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 보기에는 보수 세력이란 것들이 아주 진짜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이비 보수고, 그건 대통령 되기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무슨 재단 이사장 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미 대통령 했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사이비 보수,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따로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 보수는 따로 있는데, 그러면 스스로 보수 정치를 할 것인가? 그건 여건이 안 됩니다. 그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평대로 본래는 그쪽이 아니었어도 그 진영이 그쪽이라서 그런 좌파인지 어떤 그런 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이해를 해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스개일 수도 있고 뭐 정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뭐 연세가 많던 분들 양김씨를 모르는 분은 없죠. 양김씨, 우리 양김씨 그야말로 우리 정치사의 큰 족적, 예, 그런 거인 보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 최대의 정치 거물이 문재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양산에 혼자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정계를 완전히 다 개편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보수 정치도 못한다. 이제 진보 정치를 못해서 더민당이 진보 정치를 못해서 자기가 그냥 이사장으로 있지 않고 나선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말이 보수 정치도 이렇게 못한다, 사이비 보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라서 나쁜 게 아니라 사이비 보수, 보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진보 정치를 개혁하는 거, 물론 그것도 했죠. 많이 이제 진보 교조주의에 따라 여성 위주 이런 어떤 싹쓸어내기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성적인 어떤 관념이 부족한 사람은 하여튼 죄다 그냥 몰아내는 걸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진보 이쪽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많이 낙엽지대 떨어져 나갔죠.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 정치도 잘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보수 정치까지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기무 최대 정치 거물이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 국힘당에서 보면은 진짜 참으로 참 역부족이었던 게, 진짜 명분론으로 그렇게 어쨌든 문 대통령식으로 보면 보수를
수사와 그걸로 이제 괴멸시켜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기 휘하 사람으로서 보수를 물갈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물갈이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윤 대통령까지는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고 또 국힘당 쪽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이제 당근이 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됐었는데 지금 막 그게 한놓은 때는 막 지금 그냥 막 그냥 사이 벌어졌다는 둥 막 오히려 그냥 배반할 거라는 둥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쪽 생각에서는 그렇죠. 명분상으로는 사실 자기들 완전히 그냥 강압 수사해가지고 완전히 파괴시킨 그런 쪽인데 이쪽을 다시 세운다는 거 물론 지도부 입장에서 그렇지만 당원들은 아마 또 손해본 게 아니니까 다르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쪽을 다시 이제 세우는데 한동훈이 저기 그 토론 같은 걸 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배신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쪽 생각에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죠. 이제 내가 너희들 같은 줄 아냐 이제 왜냐면은 배신의 최초 주체는 아무리 이쪽에서 보수를 탄압하고 그 깃발을 가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배신해가지고 이제 그걸 시동을 건 쪽은 이쪽이니까 이제 당원들은 여전히 이제 오리지널 배신 이제 그 대부분 그 책임에서 면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당원들 기존 당 인사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 당원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외부 인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론으로 치면 아무리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기존 인사들이 그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그냥 불과 한 1년도 아니게 몇 달 만에 그렇게 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그럴까? 근데 사실이 이제 명분론상에서는 이쪽 배격하고 이쪽을 지지한 게 타당 그게 있지만은 실제로 토론상에서의 모든 그 토론 회상에서 모든 선입관과 전력을 다 배제하고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논리성에서 이쪽에서 맞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봐도 이제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뭐 무슨 동문회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포텐셜로 보면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 오히려 비슷한 나이 차이가 아주 크게 난 건 아니죠. 그럼에도 그 먼저 정계 진출하고 먼저 이렇게 이런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더욱더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나머지 세 사람이 논리가 특히 안 되고 특히나도 또 가장 많이 싸웠던 그 후보의 경우는 옛날엔 그렇게 똑똑함의 그 자체라고 얘기되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좀 논리라든지 그런 것이 좀 무대뽀 억지가 있고 그런가 이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물론 우리 사회교육 시스템 자체도 있지만은 우리가 개인 사업 해서 많이 하면서도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은 흔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사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기업이라도 한 20년 정도 살았던 사람하고 근무했던 사람하고 그냥 구멍가게 20년 했던 사람하고 누가 더 자질이 향상됐다고 보겠습니까? 이쪽이 더 자질이 향상되죠.
근데 정치, 왜 국회의원 이런 쪽을 했던 사람들, 그것도 상당히 강도 높은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는 게 뭡니까? 농성하고, 응? 모여서 피켓 들고, 지역구 가서 그냥 인사하고, 당선되기 전엔 피켓 들고 하루 종일 쓴다서 인사하고, 그렇게, 어떤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전부터 정치 전개에게는 이제 정치계에서 큰 사람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 옛날에 이해창 후보도 그랬고, 예,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다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히 더 두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계, 물론 또, 당수, 대표 밑에 뭐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거의, 이렇게 하는 일이죠. 혼자서. 그러니까 이 마창 구멍가게 이쪽에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에서 오래 있던 사람, 물론 사람들 생각에는 맨날 죄인만 다루고 편협적인 일만 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말했듯이, 윤 대통령도, 무슨, 모든 대상, 그걸 다, 금융까지 다 봐야 되기 때니까, 그걸 다, 쉽게 말해서 공부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 20년 한 사람이, 20년 되는지, 어쨌든 20년 한 사람이 정치, 그 전에 검사도 10년 해봤지만, 정치 거의 그 후에 20년 한 사람보다 더 노론과 토의, 그런 데서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게 큰 사람들이 이렇게, 피동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이 검사 그래도 조직에 있으니까 자기가 당장에 하고 이 일이 좋다 말다를 떠나서 그냥 주어지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피동적으로 또 계속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국회의원은 일단 다음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당선되면은 크게 간섭 안 받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든 말든 이렇게 보고서를 쓰든 말든 보좌관이다 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피켓만 들어주면 되고, 같이 거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중국 노인과 한국 노인 비교할 때, 이게 흥성토록 이제 글을 이제 열심히 피동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간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서 공부하는 중국 노인과 달리 공부를 안 하는, 특별히 자기가 나서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한국 노인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딱 그러면서 조롱만 받고, 사실이 팔고다학원 시위 그런데 그냥 부관해동이나 하고, 그리고 범죄율도 높고, 걸핏하면 운전 사고나 일으키고, 그러니까 좀 전혀 존경을 갖지 못하죠. 그런 거나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까 정치인으로서 30년, 20년 큰 것이 자질 향상이 안 되고 오히려 저하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특히 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또 더욱 그럴 수가 있죠. 사회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자율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만큼 자기의 자율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은 자질이 더 떨어지고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치인이라는 게 이게 똑똑해야 시작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은 지적 직업이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맨날 피켓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하고는, 물론 도지사도 했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도지사 그래도 결과가 어쨌든 그래요. 검사에서 도지사도 어쨌든 자율적인 거, 남보다 위에서 이제 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위에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게 확실히 더 자질 향상이 더 된다, 이런 거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차 배신자를 용서는 안 하고, 이렇게 국민은 계속 그렇게 한 번 이미, 그러니까 보수 정치권에
이제 수장을 모셨는데, 이게 수장만 모시는 건 옛날에 역사에서도 다 그렇죠. 이제 지금 유럽도 그렇고 어떤 왕만 어느 외국에서 데려오고 모시고, 요즘도 축구 감독, 감독만은 외국에서도 데려오죠. 하지만 밑에 코치 뭐 이런 거 다까지 죄 다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나라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보수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보수 정치권은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이 되고 당원의 뜻이 이렇다는 것이 이제 확인됐으니까 이제는 뭐 기존 보수 정치권은 아주 높은 자리 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외부 인사에서 그 인사가 뭡니까? 기존 보수 정치권이 하도 보수도 아니고 사이비 보수고, 그리고 이 말이 보수라는 건 가짜 보수고 도덕성이 부족한 자, 기득권 뭐 어쩌고나 아니라 하여튼 뭐 친일 잔재인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안 좋은 부류들이 보수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을 판단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보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보 기념에 있지만은 이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도 아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자기가 보수라는 말도 되죠. 그냥 자기가 보수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수가 좋은 거잖아요. 주류라는 거, 기득권이라는 건 나쁜 말로 쓰이니까 주류 세력이라는 건데 자기가 주류 세력이면 보수가 되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도 처음엔 진보 세력이었는데 보수 세력이 지금은 돼 있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의 주류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링컨을 자기가 존경한다고 했듯이 링컨이 바로 그때 공화당, 그러니까 진보 세력으로서 사회약자, 공장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남부의 농장주들을 지지를 받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그때는 진보 세력이었다가 되듯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도 어떤 얘기 했냐면 왜냐면 김대중 정권 한 다음에 곧바로 노무현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네. 아니 곧바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김대중 정권 보수 쪽은만 해도 이제까지 계속 이른바 보수가 집권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지 이제 바뀌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에도 해도 계속 노무현 오히려 그냥 계속 오래도록 유망했던 유해창 대표를 밀어내고 새로 갑자기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가지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주류가 바뀌고 있다.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쪽이 주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다시 이명박 박근혜. 근데 이거는 제가 미국의 여러 가지 노무현 때 완전히 반미 세력 같은 거 미국이 이제 다 억제하고 그러니까 반미로 집권해가지고 반미들 다 없앴죠. 그래가지고 MB 해가지고 명분상 완전히 과거 보수 정권은 사실 노태우 전두환 때는 북방 외교하고 이제 미국에 굴종하지 않았는데 MB 때 완전히 미국 쪽으로 끌어들려고 했고 그러다가 박근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이 탄압시킨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후 꿈이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주류 자체를 바꾸는 거, 이쪽을 몰아내고 이제 보수 자체를 개혁하자. 이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진보 정치 이쪽 이제
지지하는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는 비난하지만 오히려 큰 그림으로 이제 보수 정치까지도 완전히 이제 개혁 불태워가지고 개혁하는 그런 업적이랄까? 그걸 이루어놓은 놨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정부 우호적으로 이제 통합이 되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치를 이루는 인맥 세력이 좀 바뀐다 뿐이지, 그쪽이 이제 이쪽하고 경쟁하는구나, 진보 자체가 되는 건 아니죠. 이 한동훈 대표를 자꾸 좌파 이렇게 비난하지만, 좌파가 되지는 않죠. 같이 이제 더 투쟁, 그런 선명성은 앞으로 보일 가능성은 충분한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존 보수는 아닌 걸로. 근데 그 개혁의 어떤 주체는 이제 문 대통령 이쪽이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새로운 정계 개편이 되고, 어찌 보면 또 개개인으로 보면 그렇지만 대중 뜻은 다 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명분상으로 모욕상으로는 그냥 엘리트들이 개돼지 민중하면서 이렇게 비난해도 큰 흐름은 항상 옳다라는 그런 뜻이, 그게 또 역사의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 아주 진짜 보수 자체는 완전히 개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좋은 말로 개혁, 물론 나쁜 말로는 괴멸, 불태워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경쟁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더민당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이제 변화가 큰 거죠. 이제 그런 더민당도 오히려 주류 측이 좀 소멸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쪽이 오히려 더 주류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식의. 근데 좀 더 하여튼 그건 더민당 얘기는 또 다른 쪽에서 하는 거고, 그건 요새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더민당이 그쪽을 안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재미가 없으면 좀 이제 그러니까 이쪽만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본질을 보고 그 흐름 이런 것만 보면은 더 하여튼 괜히 정치 스트레스 같은 거 쌓일 필요가 없이 어느 쪽이 지지하는 어느 쪽이 되고 어느 쪽이 안 돼도가 아니라 그 중심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는 봐야겠습니다.